글로벌 정면 승부.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미국으로 가봅니다. 라디오 코리아 이희향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욕입니다. 네, 이 미국 대선의 첫 관문 아이오와주의 당원대회인 이 코커스가 진행됐죠. 네네. 현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오와주의 당원대가 있는 날부터 미국은 정말 대선 마라톤이 시작됐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아이오와주 당원대 코커스에는 그동안 많은 공화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많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이제 미국인들도 많습니다. 네. 어떤 후보가 무슨 공약을 했는지 그렇게 주목받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 아이오와 코커스 결과부터 미국인들은 누가 각 당의 대선 후보로 점쳐지는지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동안 대선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오늘만큼은 이 아이오와주 당대 코커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자, 그동안에도요. 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1, 2위 주자들이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이면서 참 피말리는 혼전을 거듭해 왔는데요. 오늘 그 네네.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네, 공화당의 경우는 테드 크루스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 또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그러니까 버디 샌드 후보가 정말 네. 1, 2위를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계속 이 보는 사람들의 피를 말렸습니다. 이 결과로는 테드 크루스 후보가 지지율 28%,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24%로 공화당에서는 테드 크루스 후보가 이겼고요. 네. 민주당의 경우는 이 개표부터 정말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버디 샌더스 후보가 49%, 50%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측을 불가능하게 했는데요. 네. 개표 99% 결과 힐러리 후보는 49.86%, 그리고 샌더스 후보가 49.56%로 1% 미만의 오차 범위로 공동 2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무승부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놀라운 결과인데요. 자, 그런데요. 이 아이오와주의 선거인단 수가 전체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이 통상 아이오와주 코커스를 대선 풍향계 이렇게 말하던데요. 자, 그렇다면 역대 대선에서 아이오와주 코커스와 최종 경선 결과가 어땠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아이오와주 첫 코커스에서 이기면 미국민들에게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가 누구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주에서 있게 될 코커스나 예비선거인 프라이머리에서도 이길 확률이 높아지죠. 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백악관으로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이긴 후보들은 선거 자금도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차기 대선 주자로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아이오와주 당대 코커스는 1972년부터 시작됐는데 네. 이 당대에서 이긴 각 당의 후보들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76년에는 지미 카터 후보가, 80년에는 도널드 레이건 후보, 88년에는 아버지 조지 부시, 92년에는 빌 클린턴, 2000년에는 아들 조지 부시, 또 2008년에는 오바마 현 대통령까지 마치 불변의 법칙처럼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이기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제 그런 절차로군요. 자, 그런데요. 이 네네. 코커스는 당원만 참여하지만 프라이머리, 즉 예비선거에는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오는 네네. 9일에 치러지는 이 뉴햄프셔주의 프라이머리요. 현지 언론의 네. 예상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결과가 좀 이어가게 될까요? 네, 오늘의 결과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CNN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또 민주당에서는 샌드 후보가 이제 우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뉴햄프셔주가 그다지 보수 성향이 짙지 않은 곳이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트럼프 후보가 좀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 민주당의 경우는 이 버디 샌더스 후보가 버먼트주의 상원의원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뉴햄프셔 유권자들에게는 이 버디 샌더스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는 친숙하고 잘 아는 정치인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이 힐러리 후보가 이 뉴햄프셔에서는 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힐러리 후보 진영에서는 아예 뉴햄프셔 예비선거는 포기하고 다음 당 대회가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유세를 더 신경 쓰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팽팽하군요.
자, 미국에서요. 이제 전통적인 유세는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후보들이 이 TV 광고 유세나 또는 이 소셜 미디어의 이용에 다른 때보다도 관심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당 대회가 있는 날이면 각 후보들이 막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당원들을 일일이 만나고 선거에서 정말 독려를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는 아이오와주 지역을 전부 다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여러 다른 지역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알리는 데 더 애를 썼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한 유세가 이제는 정말 가장 강력한 유세 방법 중 하나로 많은 후보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과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일 때도 정말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유세를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일명 일각고래 프로젝트라는 것인데요. 네. 유권자에게 맞춤형 소셜미디어 유세였습니다. 양방향으로 유권자들의 반응을 보고 TV 광고나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이제 유권자들의 마음을 샀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도 이 소셜 미디어가 많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 대선일인 오는 11월 8일까지 9개월여의 대장정이 남아 있는데요. 어떤 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민주당은 14개 주에서 커커스 당원 대회가 있고요. 37개 주에서 프라이머리 예비 선거가 있습니다. 공화당의 경우도 18개 주에서 커커스 대회와 33개 주에서 예비 선거가 있는데요. 이 종합적으로 당 대회와 예비 선거에서 이긴 후보들이 전당대회에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7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네.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부통령도 결정되고 각 정당의 정강 정책도 책정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국민들은 선거인단을 뽑습니다. 네. 이 선거인단은 그 지역의 인구에 비례해 538명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대통령을 뽑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말씀대로면은요. 유권자들은 선거인단을 뽑고 이 선거인단은 같은 날 선거를 다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선거인단은 12월 둘째 수요일 혹은 그 후 5일 지난 그 월요일에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합니다. 네. 각 주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들으시는 분 가운데는 미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뽑는 게 아닌가라고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사실 국민들이 뽑는 선거인단이 그 주를 대표해서 주민투표 결과를 가지고 12월 선거에 참여합니다. 네. 만약에 뉴욕주에서 힐러리 후보가 이겼다고 하면 이 뉴욕주 선거인단은 이 투표날 가서 힐러리 후보를 투표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 주민 수에 따라 이 선거인단 수가 달라서 지역이 큰 곳은 선거인단 수가 많게 되는 것이죠. 네. 사실 2000년 알고와 그 부시 후보의 선거 때의 일을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네. 그때 알고 후보는 유권자 투표 수가 많았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부시 후보에게 밀렸습니다. 네. 이 때문에 부시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선거인단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1월 달에 양당 상하 의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후의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이제 뽑게 되는 것이죠. 네, 굉장히 대장정이네요. 우리는 그냥 하루 동안 직접 투표를 하는데 미국은 우리보단 조금 복잡해서 낯선 청취자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손쉬운 설명 아주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욕의 라디오 코리아 이희향 특파원이었습니다.